사이클로메틱 차트가 16도짜리가 왜 있나? 16도로 갈게요. 16도로 가면은 이렇게 가면은 여기서 이게 사이클로메트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면은 대략 16g? 16g 이렇게 해서 절대 습도가 한 12g 정도가 되면은 12g 정도가 되면은 별로가 안 되겠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16도로 과일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조절관을 해줘야 되는데 조절관을 못 해준다고 하면 온도를 그러니까 온실의 온도를 굉장히 낮게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온실의 공기를 낮게 만든다는 얘기는 환기라는 수밖에 없고 환기한다는 얘기는 탄산시배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조절관을 못 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문을 아침에 일찍 열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창을 일찍 열어서 온실 내부의 습을 빼주고, 그러니까 문을 연다는 얘기는 뭐가 떨어져요? 절대 습도가 떨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어디야? 예를 들어서 아까 습을 절대 습도가 해가 뜰 때 얼마였어요? 해가 뜰 때 여기서 하고 있다. 10도이고 상대 습도가 90%였다고 하면은 10도시에서 90%라고 치면은 10도시에서 90%가 나오면은 여기서 이게 절대서 6.7g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얘가 내가 예를 들어 체온을 16도로 올려갖고 16도에서 습도를 갖다가 이렇게 똑같이 90%라고 쳐요. 그러면 요쯤 가면은 절대 습도가 10.8g이 되니까 얘하고 3.1g 차이가 나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과일의 온도가 좀 더, 공기가 좀 더 습하거나 온도가 더 천천히 빨리 올라가도 버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과일의 온도가 낮다는 얘기는 조절을 못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공기 온도를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절대 습도를 낮추는 건 환기시키는 방법이죠. 환기시켜서 그 결로점을 갖다가 좀 더 아래쪽에 유지시켜줘야지만 결로가 안 생기거나 적게 된다는 얘기 되죠. 근데 온도를 올리지 않으면은 뭐가 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단점이 있어요? 광합성을 조금밖에 못하거나 안 하는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체온이 12도 정도면은 광합성을 하는 양이 굉장히 적어져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탄산 시비를 과연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상대 습도가 높아서 변발색이 우려는 등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 온실의 과일 습도를 낮추는 경우, 예를 들어 15도이시면서 상대 습도가 100%일 때 습도를 80% 낮추면은 몇 도 15도를 높여야 될까요? 그럼 가로축에서 15도를 찾아요. 15도 찾고 15도에서 100% 여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상대 습도를 떨어뜨리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 습도를 80% 떨어뜨린다고 했죠. 이렇게 가서 80%로 가려고 하면은 이렇게 가서 요게 80%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몇 도가 돼야 돼요? 여기가 20%, 그러니까 20도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보면은 18.5도 정도 되죠. 볼게요. 여기서 100%도 쭉 가면요. 얘가 80%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 정도에서 18.5도. 여기쯤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이게 한 18, 18.5도 나오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18.5도가 돼야지 된다는데, 여기서 18.5도가 되려고 하면 몇 도가 올라가야 돼요? 무려 3.5도 정도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얘가 이거는 주로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밤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난방을 통해서 습도를 낮출 것인가가 나오는 거고, 반면에 이제 또 어떻게 해도 돼요? 습도를 떨어뜨려야 되죠. 그냥 환기시켜서 떨어뜨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난방을 해서 3.5도로 올리려고 하면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사이클로메트 아니라 저기 레디션 모니터인가? 거기서 3도 올리는데 난방비 얼마 더 든다고 했죠? 2도 올리는데 한 10% 정도 더 든다고 했죠. 그러면 3도 올리려고 하면은 난방비가 한 3, 4% 더 들어가야 우리가 이 원하는 습도를 80% 맞출 수가 있죠. 그럼 우리 선택할 게 있어요. 그러면은
18도를 맞춰서 결로를 안 만드느냐 아니면은 습을 빼줘서 결로를 안 만드느냐를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보온 낙엽을 산다고 하면은 18.5도를 맞출 수는 있겠죠. 대신 온도를 높여내는 거고, 그냥 야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뭐죠? 직조 스크린 같은 거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습 조절이 가능하니, 그리고 이런 것도 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직조 스크린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습도가 90%가 넘어가면은 우리가 뭐라고 만들죠? 거기다 컴퓨터에다가 갭을 만들기요. 거기다가 하나 온도 설정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쓰는 것이 이제 그 습도에 따른 이제 얼만큼 열 것이에 대한 평가를 내리잖아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그건 쓴다는 얘기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습을 빼주는 게 이익이냐 아니면은 보일러를 더 돌리는 게 이익이냐. 야간 보일러를 돌리게 되면 그 단점이 뭐가 있어요? 또요. 그러면 온도가 평균 온도가 올라가는 단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옛날에는 온도를 높이는 쪽으로 하다가 에너지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서 지금은 온도를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환기를 시키는 쪽으로 지금 유도가 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결로 이야기를 하면 네. 과외 온도나 이런 걸 뭐 병해충 관리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 이건 병해충 문제가 아니라 뿌리가 썩는 것도 여기 시작되고요. 일단 결로가 생기면은 잎에 곰팡이도 오지만 뿌리도 썩어요. 뿌리가 활력을 잃어버리거든요. 뿌리가 증산을 못하게 멈출 순간에 얘들 뿌리 활력이 떨어져서 뿌리에서 뿌리가 상처나거나 뿌리가 상처날 확률이 올라가고, 뿌리에 상처가 날 확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곰팡이병이 따라붙는다는 얘기가 일치되거든요. 식물이 계속해서 증산을 해야지만, 그러니까 증산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언제냐, 이거는 밤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거는 밤에 못한다는 얘기는 밤새도록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근데 이게 또 주의점은, 그러면은 밤새도록 원칙은 밤새도록 증산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여러 또 비용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증산이 멈추는 시간을, 그러니까 결로가 생기는 시간을 최대한 짧게 만들자는 게 제일 목표예요. 그래서 100% 안 나오게 하면 좋긴 하지만, 그러면 에너지 비용이 여기서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비용을 감당하는 범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이게 18.5도까지 올린다는 얘기는 아까 난방비가 거의 15% 정도 더 상승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너무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보통 온실 온도를 18.5도 높여야 하잖아요. 18.5도 오면 18.5도까지 올리게 되면은 이제 실제 온도가 높으면 증발산이 조금 높더라고 상대 습도는 약간 더 높아진다. 우리가 이제